안녕하십니까. 지금 올해 큰 요즘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한국을 떠나는 부자들, 한국을 떠나는 백만장자들. 백만장자라는 게 뭐 100만 달러가 큰 게 아니고 이제 그 부자들의 그 상징적인 언어죠. 요즘 이게 뭐 100만 달러 해봤자 큰 돈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부자들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 이런 이제 그 상황, 현실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그 원인이 뭔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따져볼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먼저 이제 통계를 보면요. 통계를 지금 올해요. 작년보다는 이제 그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야, 참 이게 벌써 이게 2025년이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게 작년에 800명에서 올해 그 2025년 벌써 이게 그 2,400명 전망된다. 그러니까 올해 현재 추세대로 가면 상반기에 하고 아직 올해가 다 떠난 건 아니지만 예상이 작년에 그 800명, 100만 장자 이상이 순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 순유출이 올해는 이제 2,400명으로 전망이 된다. 작년은 이제 그 800명, 그 다음에 재작년도 800명, 2022년에 400명밖에 안 됐어요. 2022년에 400명, 23, 24, 800명. 근데 올해는 3배가 갑자기 늘어서 2,400명.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유가 뭘까? 일반적인 언론의 분석과 저는 분석이 약간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은 이제 상속세 정여세 때문에 떠난다. 물론 이게 저는 순수 그게 아마 몇 순위 안에 들겠지. 근데요, 상속세 정여세는요, 원래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입니다. 특히 기업을 물려받을 때는 왜? 상속 정여가 이제 50%잖아. OECD 평균이 15%예요. 물론 이게 일본이 55가 있는데, 일본하고 이게 더 우리가 왜 1위냐?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주주는 할증을 해버려. 기업 경영권을 가진 주식은 10%를 할증해가 60%야.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나 받으면 우리나라가 이게 전 세계 1위야. 외관상은 이게 일본이 1위고 우리가 2등인데, 일본이 55인데 우리는 이게 그 대주주나 특별한 경우는 이게 60%를 봐야 돼요. 60%. OECD 평균은 15%예요. 15%. 그러니까 이제 이 상속 정여가 떠나는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맞는데, 왜?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으니까 세금이 너무 높으니 그 원인 맞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갑자기 3배 늘은 건 이해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옛날에는 뭐 상속 정여가 옛날에는 이게 그 50% 아니었나? 옛날에도 이게 50인데, 근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3배 늘었다. 이거는요, 결국 이제 그 상속 정여 외에도 다른 이게 그 심각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세율이 더 늘어난 건 아니잖아.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3배나 늘었을까? 그런 게 저는 이재명 좌파 정권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재명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 한국의 부자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으니까 떠난다. 저는 그게 가장 큰 1번 원인으로 봅니다. 상속세 정여세는 이게 계속 50%였거든. 근데 갑자기 왜 작년보다 3배나 늘었냐고. 3배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나는 이게 이재명 정권 밑에 있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이게 5년 동안 견디기 싫다. 떠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 세금도 이전이에요. 사회 분위기를 보세요. 사회 분위기를 보라고요. 가진 사람에게 무조건 부자들은 나쁜 놈, 피를 빨아먹는 사람, 이렇게 왜 부자를 감시해 주느냐 하면서 계속 그 계급을 갈라가지고 기업인들, 또 이게
건물주들,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게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하는 사람들부터 내라도 이게 기업 안 하지, 한국에. 내라도 안 해. 여기서 왜 기업해? 완전히 노조 천국에 정부 규제 천국이잖아. 사람 하나 잘못 적으면 이게 교도소 가는데 중대재해 처벌. 사람 노조가 이게 뭐 천국이 돼가 이제 뭐 노조가 왕인데 경영권이 다 침해돼가 경영권이라는 게 없어. 경영권 문제도 이게 다 파봐 경영권이 없어. 노동권만 있어. 우리나라는 이게 헌법에 노동 상권만 인정하고 이게 경영권은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이런 이게 분위기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나이가 들고 이러면 이게 자식들한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기업하지 마라. 야, 외국으로 이게 옮기자. 팔고 옮기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옮기든지 본사로 옮기든지 기업인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제주에도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기업인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노조 천국이 규제 천국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인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 범죄인 취급하면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 마르크스 엥겔스 계급 투쟁하듯이 좌파들이 이런 분위기에 한국에서 어떤 희망이 있겠냐. 차라리 이민 가서 거기서 사업 기회를 찾거나 아니면 거기서 상속세가 적으니까 거기서 그냥 재산 물려주면 그래도 있는 재산은 지키잖아요. 이게 저는 가장 큰 이유다.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좌파 정권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기업을 엑스odus 탈출시키는 우리나라에 기업하기가 진짜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규제나 노조 편향 이런 게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첫째 원인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속세나 증여세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강남이든 서초든 강남 3구동의 마용성 요즘 아파트 한 채에 다 뭐 2, 30억 다 넘잖아요. 2, 30억 넘는 평생 사는 집인데 아니 공제액이 뭐 얼마 돼? 부모님 죽고 나면 이 아파트를 나라가 뜯어가는 거야. 나라 공제액이 얼마 안 되잖아. 자식들한테 아파트 하나 남겨줬는데 세금을 몇 억 뜯어가면요. 진짜 이게 강탈하는 거죠. 아버지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 했다고. 마키아벨리 있잖아. 군주론. 마키아벨리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용서하지만 내 재산을 뜯어간 놈은 용서 못한다. 인간에게 그런 존재야. 우리 아버지에게 죽인 뭐 아버지 죽인 사람들에게 불구대천 원수는 하지. 근데 요즘 뭐 그렇게 안 하잖아. 아버지 죽인 사람은 용서해도 내 재산 뜯어간 사람에게 용서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제 이거 상속 하나 받으려 했더니 이걸 나라가 뜯어가? 뭐 아파트 사는데 보태준 거 있나? 근데 이걸 몇 억씩 뜯어가? 아파트 한 채 다 안 돼. 죽어. 말도 안 되는 게 짓거리죠. 근데 그걸 기준을 올리든지 그럼 이게 면세점을 뭐 1인당 20억까지는 상속세 안 때리겠다. 올리든지 면세점을 올리든지 조정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부동산은 한 채 일단 없다고 하든지 뭔가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뜯어가려고 하고 있잖아. 세제 개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상속 정려도. 기본적으로 이게 없는 나라도 많거든요. 다 내가 고생해가 노력해가 돈을 세금을 내고 남은 게 내 재산인데 이걸 자식한테 주는데 또 이게 절반을 나라가 뜯어간다는 게 이게 일단 맞습니까? 우리 로마 시대도 이런 건 없다. 그러게 로마 시대 모든 세금은 10% 넘는 건 없어요. 로마 세법, 제가 로마에 미친 사람 했잖아요. 제가 로마법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로마에 미친 사람이라고. 제 별명이 로마. 로마는요, 세금을 때릴 때 전 국민한테 조금씩 때리게 합니다. 근데 한 놈한테 10% 이상 안 때립니다. 그러니까 넓은 세원, 그 다음에 낮은 세율, 이러면 이게 다 공동체 의식을 가져. 야, 나는 이게 내가 가난해도 나라에 나 세금 나도 좀 낸다. 나도 이게 로마 시민이야. 나도 세금 내. 자부심을 가진다고. 그 다음에 10% 이상 안 때리니까 누구든지 탈세 안 하고 낼게. 그래, 나는 좀 이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 공동체를 위해서 10%까지 낼게. 10%까지는 자발적이 생겨. 인간의 본능이야. 근데 50% 뜯어가면 인간의 본능이 뜯기는 거지. 누구든지 탈세하고 싶어. 뜯기는 거지.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10%까지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고. 근데 30, 50 뜯어가면 이게 반발심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로마는 세원은 넓게, 그 다음에 세율은 낮게. 이게 대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깨지고 있잖아요. 공산주의보다 더한 일이죠. 이러니까 이게 그 백만장자들이 결국에 그 한국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기업을 내몰고 도저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사업이 불가능하니까 떠나는 이런 이제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높은 상속 정려 말도 안 되는 세율, 이것 때문에 세율이 낮은 곳으로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게 있는 게요. 이런 것도 있어. 뭐 예를 들어 교육 같은 문제가 많죠. 우리나라 교육이요. 지금 서울대학이 전 세계에 뭐 70에 80밖에 안 돼요. 우리 아들에게 진짜 좀 이게 제대로 한번 교육 시켜보겠다. 노벨상까지 한번 노려보고 제대로 이게 창의적인, 그러면 이게 아주 수준 높은 싱가포르든 이게 미국이든 또 교육 때문에 이민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주위에. 와, 불안하다. 이게 이재명 이놈 이게 이렇게 막 잘하다가 이게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진짜 이게 북한이 도발하고 요즘 이게 전쟁이 많잖아. 전쟁 나면 이게 완전히 폭삭 나라가 망하는데 생명도 위험하지, 좁은데. 그러니까 이게 안보가 불안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이재명 좌파 정권의 등장이다. 이거밖에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런 이게 백만장자들이 계속 이거 탈한국, 엑스odus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게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가는 거죠, 뭐. 엘리트들이고, 진짜 이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는 이게 그만큼 능력이 있는 엘리트라는 거 아닙니까? 부모한테 그냥 단순하게 물려받은 사람 빼고 나면 자수성가해서 돈 번 사람이 전부 이게 다 훌륭한 엘리트들이 한국을 탈출한다. 그러고요, 1년에 나간 돈이 20조랍니다. 나간 돈이 20조라고 1년에. 우리나라 국부 유출이 되는 거야. 국부 유출. 그러니까 훌륭한 인적 자원과 그 다음에 우리 20조 이상 우리 국부가 외국으로 이게 유출된다고. 그럼 이게 나라는 망하는 거죠. 결국에 이재명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처럼 완전히 망가뜨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한 것 중에 통계나 논리가 안 맞는 게 있습니까? 자, 통계적으로 100만 달러 이상 가진 사람이 작년까지 800명, 그 전에 800, 그 전에 400이었다. 올해 2,400이다. 3배에서 늘어난 건 통계야. 그건 이민 노잖아. 그럼 이게 왜 떠났냐? 왜 떠났냐? 그건 이게 2025 이재명 정권, 이게 저는 크다, 좌파 정권. 왜? 상속 정려 세력이 계속 높았으니까. 갑자기 3배 늘어난 거는 좌파 정권의 이런 게 그 포갑 앞에서 우리나라 부자들이 눈치 보거든. 뭐 부자들이 살겠나? 뭐 어떻게든 압박하니까. 우리 옛날에 공산주의 치하에서 자본가들이 남쪽으로 떠나온 거 똑같잖아. 북한 공산주의에서 남쪽으로 똑같잖아. 가장 큰 거는 이재명 좌파 정권의 포갑이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상속 정려세 있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뭐 안보 불안도 크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문제, 또 이렇게 외국에 옮겨서 사업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세금과 특히 그 좌파 정권이 포갑, 이거는 이게 떠난다. 이거는 우리나라 심각한 게 그 국부 유출이다. 대한민국이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원인을 반대로 하면 돼. 좌파 정권 빨리 종식시켜야 끌어내려야 돼. 그리고 그 세금은 조정해야 된다고. 이제 시대에 맞게 상속정려세나 세율 조정하고, 그 다음에 안보 튼튼히 하고, 전쟁 안보 튼튼히 하고, 한미동맹. 그 다음에 교육개혁해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대학 하나라도 만들자고. 서울대학 10개 만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서울대학 하나라도 제대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면, 그럼 이게 우수한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반대로 정책을 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